안녕하세요. 이 시간에는 제가 영상을 이제 가지도 찍고 이제 노각도 찍었는데요. 제가 하나 더 찍게 되는 거는 이 호두나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 영상을 찍게 됐는데요. 저희는 이 밭이 한 800평 정도 되는 밭인데 도시 근교에 있기 때문에 이제 호두나무를 심어도 청설모가 여기 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제가 호두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을 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밭 가운데는 심지를 않고 이제 이제 가생이만 뺑 돌로 심었는데요. 근데 이제 저희는 호두나무를 지금 굉장히 보이게 심었습니다. 이 사이에 한 주씩 없어도 되는데 제가 옛날에 딴 밭에다 심었다가 그 딴 밭을 하우스를 짓는 바람에 이제 내버리기가 아까워서 그냥 어렸을 때 나중에 캐서 옮길지도 모른다고 제가 가생에다 좀 보이게 좀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어놓고 보니까 또 이게 바쁜 관계로 이제 옮기지도 못하고 지금 거리가 불과 뭐 한 2m, 3m 간격으로 이제 심게 됐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호두나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 물론 이제 호두나무도 이제 심으시는 분이 계실 테고 또 앞으로도 이제 심어서 지금 따시는 분도 이제 계실 텐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앞으로 호두나무 이제 심으실 분이나 이제 따고 계신 분들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제가 여기서 호두나무를 한 10년, 한 12년 정도 됐는데요. 여기서 제가 이제 호두나무 심은 제가. 그런데 이제 어제 이제 저쪽에 딴 데서 캐온 거 한 15년, 20년 된 거는 제가 어제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이것도 지금 이제 다 여기다 이제 하우스를 짓기 위해서 이제 다 이제 잘라버리려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이 영상을 찍게 되는 거는, 제가 호두나무를 심어 보니까 호두나무는 이제 거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우선은 이 호두나무는 땅이 질게 되면은 이 지른 땅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지형적으로 좀 높은 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땅 속에 뭐 돌이 들었다든지 좀 뭐 이 땅이 척박해도 상관이 없고 또 땅이 좋아도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토지는 별로 가리는 것 같지 않은데, 하여튼 땅은 지른 거보다는 지형이 높아야 되고 지른 거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흙을 많이 돋았기 때문에 배수도 잘 되기 때문에 이제 호두나무를 또 제가 택했는데요. 그래서 이 호두나무는 제가 이제 이 모를 할 때는 저는 사지를 않고 이제 호두를 이제 그 아는 분한테 이제 호두를 이제 알맹이를 굵은 거를 한 말 정도 사가지고 그거를 말리기 전에 땅 속에다가 모래하고 섞어서 이제 묻어놨습니다. 묻어놨다가 봄에 비닐 멀칭을 하고 이 호두를 하나씩 이 정도 간격이다 땅에다가 이제 한 5cm 깊이로 땅 속에다 이제 넣어주게 되면은 이 호두나무 이게 이제 발화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 1년 크게 되면은 한 50cm 정도 크는데요. 한 4, 50cm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를 한 1년 심어도 1년 키워서 심어도 되지만은 보통 제 바닥에서 한 2, 3년 키워서 심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접목을 해서 심게 되면은 호두는 이제 빨리 열리게 되는데, 아직 저는 접목은 아직 안 해봤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 못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호두 이제 품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호두 품종은 이제 제가 이제 농협에서 이제 호두나무를 또 이제 보급을 해서 제가 또 이제 몇 주 이제 거기서 사서 심은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농협에서 심은 거는 이제 호두나무에다 접목을 하고 심었기 때문에 가격도 그 당시 한 10,000원이 넘었었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 심었던 호두는 제가 이제 품종은 잘 모르겠는데, 호두가 이제 저는 이렇게 제가 심은 호두는 동그란데 이건 호두가 약간 길더라고요. 이렇게 약간 이제 호두가 길은데, 이제 이거는 이 호두가 긴 대신에 이제 먹어보게 되면 맛도 괜찮고 이 표피가 굉장히 얇아가지고 이 호두를 깔 때 까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속에 박히는 것이 이런 그 호두 껍데기에 박히는 것이 별로 없어서 까기가 굉장히 좋아서 이제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 대신에 이제 보기는 호두가 동그래지는데 약간 기르스름하니까 이제 판매를 할 때는 이제 모르시는 분들은 호두가 긴 거보다는 또 동그란 거를 찾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먹고 그럴 때는 이 긴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호두가 이제 제가 호두를 사다가 이제 땅에서 키워가지고 심은 거는 이렇게 동그랗게 되는데요. 이 동그랗게 되는 거는 호두가 클 때는 이제 좋은데
이제 호두 거름을 안 해가지고 호두가 이제 작게 되면은 이 까먹을 때 요 사이에 많이 박혀가지고 부서지게 되고 또 까먹기가 불편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호두 여기 지금 이 파란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면은 지금 이제 호두를 안 따게 되면은 진짜 처음에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게 이제 호두나무에서 이제 한 1과 10% 20% 정도 갈라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호두를 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따서 이제 예를 들어 일찍 땄을 때는 이렇게 껍데기를 이렇게 쓰고 나오는데요. 그럼 이거를 마당에다가 며칠 널어놓게 되면은 이 껍데기가 이게 벌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적당한 나무대 푹푹 두드리면서 이제 이거를 꺼내가지고 이제 물에다가 넣고서 괭이 같은 걸로 푹푹 문질러 가지고 닦게 되면은 호두가 뽀얗고 깨끗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호두는 제가 이제 갖고 보니까 이제 물을 실어야하기 때문에 이제 높은 데가 좋고요. 그리고 이 호두나무는 너무 보이게 심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처음에는 물론 이제 보이게 심으면 빨리는 따는데 워낙 빨리 잘 크기 때문에 심으려면 굉장히 이제 드물게 심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호두는 비료보다는 퇴비를 많이 주고 또 이제 거기에 대한 미량요소가 꼭 필요한데요. 미량요소는 뭐를 줘야 되냐면은 물론 마그네슘도 조금 뿌려주면 좋고 그 다음에 석회는 반드시 또 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붕사인데 이 붕사를 뿌려줘야 이 호두나무가 잘 여물게 되고 맛도 좋고 알도 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량요소 한 서너 가지 뿌리게 되고 그 다음에 퇴비가 없으면은 복합 비료를 뿌리셔도 됩니다. 가능하면은 퇴비를 뿌리는 게 좋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 호두나무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접목을 안 하고 이 호두 알로다가 키워서 심으셔도 제가 볼 때는 한 빠르면은 8년 한 9년 이렇게 되면은 이게 호두가 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호두나무는 키워서 심어보게 되면은 뭐 은행나무 마냥 암놈 순놈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신게 되면은 전부 다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두나무는 다른 나무에 비해서 이렇게 과일나무 열매 열리는 나무로 치고서는 그렇게 가꾸기가 어려운 작물은 아닌데 나무가 높이 자라기 때문에 좀 딸 때 이제 좀 그 높은 데서 뭐 대나무나 아니면 쇳파이프로다 때려서 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만약에 털지 않을 때는 바람이 부르면은 나무에다가 헝겊을 싸고서 툭 건드려도 많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터는 거는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호두나무는 이제 제가 올해도 심어보고 이제 계속 한 10년째 이제 이거를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탄저병이 이 보이게 심었을 때는 더 심하더라고요. 드물게 심은 것보다는. 저희는 거의 붙다시피 하고 막 서로 이렇게 겹치니까 이제 탄저병이 굉장히 심한데 그래서 이제 고추 마냥 탄저병 약을 주게 되면은 약은 잘 듣더라고요. 뭐 말은 카브리오가 이제 잘 듣는다 그러는데 저도 한 번 줬습니다. 저 이제 올해 한 번을 이제 원래는 한 번 줘서는 안 되고 더 줘야 되는데 한 번 줬는데 그래도 안 줬을 때보다는 탄저병이 덜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탄저병보다도 물론 무섭지만 또 하나 주의할 게 이 벌레가 그전에는 벌레가 별로 안 먹었는데 요 근래 몇 년 전서부터는 뭐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아니면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이 호두나무 이파리를 그 봄부터 계속 갉아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호두가 이파리를 갉아먹게 되면은 입에서 광합성 작용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서 이 호두 알맹이나 입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뿌리로 보내주고 해야 되는데 전혀 입을 다 갉아먹게 되면은 호두가 여무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 지금 여기만 조금 덜 뜯어 벌레가 덜 먹었지 벌레가 저쪽에도 보면 엄청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약을 줘야 되는데 이 약을 주게 되면 이 벌레는 잘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벌레 이르면 흰불나방인지 아니면 멸각나방인지 그 둘 중에 하나 같은데 하여튼 이 벌레가 약간 하얗소름하고 지금 여기도 지금 벌레가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한 마리를 보여드리게 되면 지금 여기도 지금 떨어져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 벌레가 위에 하얗게 이렇게 털이 있고 이게 파란 부분을 덩어리에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입을 많이 갉아먹게 되는데요. 지금도 보면은 이렇게 입을 이렇게 다 갉아먹습니다. 지금 여기도 지금 한 마리가 지금 이렇게 갉아먹고 있는데 지금 벼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이 검들처럼 쳐가지고 이파리 하나에다가 여기다 몇 수백 마리를 이제 알이 부화가지고 이렇게 뭉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여기서
이제 조금 크다가 이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이제 이파리를 뜯어먹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거 약을 안 주게 되면 호도 여무는데 지장이 많기 때문에 저는 초기에 한 번을 주었는데 그때 하나도 없더니 이제 여름 때 되면서 지금까지 약을 한 번도 못 주니까 이번에는 이제 계속 못 줬더니 벌레가 잎을 거의 다 뜯어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초기에 이파리에서 영양분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요즘 이제 후기에 가서는 이파리를 많이 뜯어 먹었다고 하더라도 호도는 따보니까 잘 여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호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간략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종자가 몇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신령인가 뭔가는 포도나무를 제가 이제 여기 말고 저희 집에다가 한 3주를 사다 심었는데 그 호도나무는 포도알도 크고 이 까부게 되면 이 동그란데도 이 껍데기가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호도를 혹시 심으시는 분들은 신령인가 하는 그 포도나무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서 심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묘목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게 되면은 그 이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저쪽 충북 쪽인데 이원 그 옥천 지나서 이원이 있는데 거기는 매년 그 나무 축제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몇 번 가봤는데 혹시 묘목 같은 걸 구할 사람들은 4월 그러니까 한 3월 말이나 3월 한 20일 그 전서부터 나무 판매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긴 농원이 여러 군데가 많이 있으니까 아마 거기 가서 구입하시게 되면은 묘목도 굉장히 저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묘목을 많이 심으시는 분들은 그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호도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게 되면은 호도나무는 지른 데는 잘 안 되고 배수가 잘 되고 지형적으로 높은 데가 잘 되고요. 그 다음에 호도는 탄저병이 있고 벌레가 먹기 때문에 멸강나방이나 신불나방을 이제 방제를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호도나무는 품종을 선택할 때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심는 간격은 다른 나무에 비해서 아마 가장 잘 크고 가지를 많이 치고 높게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드물게 심는 것이 아마 굉장히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호도나무는 이 호도알을 까보게 되면은 이 사람 그 뇌마냥 이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서 저는 이제 우리 셋째 며느리가 임신했을 때 호두를 좀 하루에 뭐 몇 개씩 까서 먹게 되면은 굉장히 그 IQ에도 뭐 도움이 된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누구한테 내가 들어가지고 호두도 한 말 사서 준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천안 지방은 매년 1년에 한 번씩 호두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번 10월 13일 날도 이제 광덕에서 그 광덕 거기 이제 그 자리도 널찍하고 그 무대가 있고 그랬는데요. 거기서 매년 한 이틀씩 호두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호두 축제에 오실 분들은 10월 13일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아마 오셔가지고 호두도 필요하신 분은 사시고, 그 다음에 호두 까는 기계도 작년에 제가 6개를 사왔는데요. 한 개에 3,000원씩 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좀 사서서 호두를 까게 되면은 아마 힘도 안 들이고 잘 까서 드시니까 아마 그런 것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호두 영상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된다면 구독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